안녕하세요. 노동법 시험 준비. 정말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시험 공부에 좀 힘을 보태드릴까 해서요, 징계 절차의 하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96-23627 사건인데요. 이걸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판결문 읽듯이 말고요. 시험에 꼭 필요한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징계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재심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항상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자, 먼저 이 판례가 말하는 기본 원칙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판결 요지를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그 원래 징계 절차에 설사 하자가 있었더라도요. 재심 절차에서 이걸 제대로 보완하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랑 재심을 그냥 하나의 쭉 이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심이라는 게 단순히 뭐 원징계 잘했나 못했나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심 과정 자체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심 절차라도 제대로 열리고 거기서 필요한 절차들을 잘 지켰다면 처음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죠. 그렇군요. 재심이 단순 확인을 넘어서 보완의 기회까지 된다. 그런데 이 특정 사건, 그러니까 96-236-272 사건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징계위원회예요. 그 징계 사유랑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당시 노조지부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버렸어요. 이건 뭐 피고조합의 자체 규정, 그 징계 업무 처리 요령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 공정성을 해치는 아주 명백한 절차상 하자, 그러니까 결함이었던 거죠. 관련자가 직접 참여했군요. 그건 정말 문제네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당연히 재심을 청구했을 텐데 그런데 재심기관에서는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보고 증거 부족하다, 주장 내용 허위다 뭐 이런 이유로 그냥 돌려보냈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뭐 재심 청구를 검토는 한 것 같기도 한데 왜 대법원은 이걸 다르게 봤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이 판결 요지 두 번째 부분이랑 판결 이유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설령 원징계에 하자가 있었더라도요. 그 문제가 됐던 위원을 빼고 적법하게 재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요. 거기서 다시 심의하고 의결했다면 그렇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심위원회 자체가 아예 열리지도 않고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청구를 각하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실제로 열어서 다시 따져보는 그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재심 절차 역시 그냥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뭐 서류 보고 안 받겠다 이렇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원징계의 그 절차적 흠결을 메울 수 없다는 거죠. 이 절차적 보장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서류만 보고 그냥 돌려보낸 거, 그걸로는 절차를 제대로 다시 밟았다고 볼 수 없다. 명확해지네요. 결국 그래서 대법원은 재심 청구 각하만으로는 원징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군요.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자가 치유되려면 적법한 재심위원회 개최 및 심의라는 그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걸 확실히 보여준 판결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원칙적으로는 원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어도 재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돼서 보완이 되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징계와 재심은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심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고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재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징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즉, 적법한 재심 절차의 실질적 진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제대로 심의하는 그 과정이 하자 치유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 이걸 시험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절차적 권리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이죠. 네, 치유의 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그냥 재심을 거쳤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이 대법원 96-23627 판결은요. 노동법 시험에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특히 이 하자의 치유와 관련해서는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요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즉 하자가 치유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합격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판례네요.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건과는 달리 재심위원회가 법정 요건을 다 갖춰서 제대로 열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심의한 결과가 결국 원 징계랑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어떨까요? 절차적으로는 분명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법리를 넘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차는 완벽했지만 결과는 그대로라면 정말 고민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